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법무부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습니다. 5월 24일 날 보도한 자료고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국가배상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된 보도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뉴스로 봐서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구독자님께서 다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또 제게 댓글로 주셔가지고 제가 보고 저는 이해를 하지만 나머지 모든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다시 제 기준에 맞춰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국가유공자분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른 어떤 내용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건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이라고 해서 이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1. 국가배상금 산정 시 병역 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2.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 이 두 가지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월남 참전 갔다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과 관련돼서는 2번 전사나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이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듣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사, 순직, 군경 유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법이 시행되면 그 이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전몰 군경이나 순직 군경으로 해서 유가족 보상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적용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1. 병역 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2.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는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 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 복무 기간을 전부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 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다음 국가배상법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 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가 일체 금지되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 고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 자, 주요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오는 병역 의무 대상 남성과 여성 간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차별을 폐지하는 한편 국가에 봉사하던 군경이 전사, 순직한 경우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병역 의무 이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국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한 거고, 자,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국가배상액 산정 시 남성 병역 의무자의 복무기간 산입. 1. 개정 배경. 현재의 상황. 재판 및 국가배상 심의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 기간을
일실 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음. 자, 이렇게 된 것을 계산 후 필요성. 이러한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이야기하고 병역 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의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남학생의 군 복무 예정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피해 여학생들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게 책정됨. 이 주요 내용 개정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문헌을 수정하여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함. 적용 시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국가배상법 적용 시점은 이게 이제 만약에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것인데 이 전에 있었던 모든 판결 내용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이 국가배상법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부터 적용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 내용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이 똑같은 9살짜리 아이가 동일한 사고로 숨진 경우에 국가 배상액을 산정을 할 때 똑같은 9세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아일 경우에는 취업 가능 기간을 계산을 할 때 이 9살부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18세 이후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성년은 18세 이후이지만 대한민국은 대부분 18세에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약 20세부터 기준을 해서 지금 법정으로 약 정년 퇴직 그 기간이 64세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배상액 계산을 할 때 18세 이후부터 64세까지 하게 되면 약 46년이 됩니다. 46년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52개월이라는 계산이 46년입니다. 그러면 이 46년 곱하기 1일 수익을 계산을 해서 일실 수익을 계산을 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5억 1,300만 원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552개월에서 군복무 18개월을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대한민국은 징병제로 그래서 모든 남성은 군대에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는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액, 그러니까 배상액 산정에서 군복무 18개월을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저도 이번에 이 내용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18개월을 갖다가 똑같이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534개월이 아니라 552개월로 계산을 같이 잡아주고 일식 수일 또한
4억 8,600만 원이 아니라 5억 1,300만 원으로 갚게끔 해주겠다는 거. 기존에는 2,682만 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똑같이 552개월로 해서 5억 1,300만 원에 대한 일실 수익으로 국가 배상액을 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입니다. 1. 개정 배경, 이중 배상 금지의 원칙.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등 판례는 이중 배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 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를 일체 불허함. 자, 여기서 이 법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바뀔지 이제 물론 정확한 결정이 나 봐야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 유족일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허용이 안 되죠. 고엽제 후유 의증인 신분들도 허용이 안 됩니다. 누가 허용되는가? 지금 전몰 군경, 그러니까 전사라는 게 전쟁 시에 사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국가보훈부죠. 유가족 배상금을 받습니다. 유가족 보상금이죠. 유가족 보상금을 받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순직 군경인 분들의 유족일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을 이제는 허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 그전에 돌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유족이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법이 적용되고 나면 새로운 법이 적용된 다음에 이와 같이 전사를 하거나 순직 군경들 그런 분들의 유족들이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허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분들, 오래된 분들은 적용 안 된다는 거. 더 정확하게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29조 2항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1항에 보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 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기존까지는 이렇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도 나왔듯이 전사하거나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이 만약 유족연금이나 상해연금과 같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률상 도입과 현행법상 왜 이런 도입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 여기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법률상 도입을 보시게 되면 한국전쟁, 월남 파병으로 인한 전사,
공상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이 폭증함에 따라 1967년 위 규정을 국가배상법에 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왜 이 법이 도입이 되었는가? 1967년이면 월남 파병 갔다 온 그 일진, 이진들이 막 사망도 많이 있었고 또 부상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분들이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국가배상 소송을 했겠죠. 얼마나 많이 폭증을 했으면 67년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국가배상법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상 도입 위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71년 그러니까 1971년 군인을 공무원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결정하자 1972년 7차 개헌 비상조치로 위 규정을 헌법에 도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위헌론이 나오는데 이후 학계에서 위 조항의 위헌론이 대두되고 위헌 법률 심판 등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헌법 조항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8차례나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67년 3월 3일 날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 도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6.25나 월남전 등으로 폭증한 국가배상을 억제를 하기 위한 이유로, 그리고 1971년 6월 22일 날 대법원에서 해당 규정에 관련된 위헌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왜? 보상금 공제 등 대안 존재 그리고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72년 7차 개헌으로 헌법에 명문화를 했는데 73년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 재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중배상금지 적용 범위에 유족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거에 지금 2023년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8차례 헌법 소원 각하가 있었고 헌법 개정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례적으로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개정의 필요성,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 순직 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이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52조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임. 최근 판결례는 공상군경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였는 바 공상군경보다 희생의 정도가 큰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이중배상 금지에 의해 불어대는 것은 부당함. 자, 그러면서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가 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적용 대상을 본인과 그 유족으로 한정한 이상 개념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공상자의 가족은 이중배상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독자적인 고유,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그러면 전사, 순직 군경의 유족도 위자료 청구가 해당돼야 되지 않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개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 체계 내에서의 개선, 헌법 제29조 2항의 문헌상 유족은 이중배상 금지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그 적용 대상에 유족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가 확정되어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헌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는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개정안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위자료 청구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 적용 시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이후 그 위법 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배상 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1. 시행령은 관계부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신속하게 개정하고 2. 법률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법무부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체적인 보도 자료가 나와 있고 다시 이제 여기 아래를 추가로 보시게 되면 붙임으로 국가배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제2조 배상 책임 제3항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으로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족 고유 위자료에 관한 적용 내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법 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안 되고 새로 적용되는 법부터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것 또한 같이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거는 안 되는 거죠.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 신청 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리고 부침 2로 나와 있는 거는 아까 그 18개월 그 기간 내를 포함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당연히 이제부터 이와 관련된 사건이 생기게 되면 이제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같이 적용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죠. 유족들이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추가로 이 국가배상법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해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국가배상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모두 다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전투 중이거나 훈련 중이거나 직무 집행과 관련된 공상 입은 경우, 그러니까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이런 분들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전상군경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입고 있을 때 만약에 국가에서 보상금이나 뭐 상해연금, 유족연금, 재보상금 같은 거를 지급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를 해야 되지만 이미 그와 관련돼서 국가에서 재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29조 또한 똑같습니다.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국가배상법으로 해서 이제 따로 하나 더 신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항으로 해서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입법 예고가 돼야지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제 영상 보시는 이 일반 국가 유공자분들, 물론 저 또한 국가 유공자지만 아직까지는 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제가 본 보상금을 수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과 관련된 이 내용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더 정확한 거는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국가배상법과 위자료 소송이 어떻게 부딪혀서 또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7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 이제 결정이 나겠죠. 계속 그대로 국가배상법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못할지,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전물공경이나 순직공경 유족들은 못하지만 공상공경으로 부상을 입고 있는 분들, 가족들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